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 거래소 시장 1%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도 2천억 이상 들어와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5% 좀 밀려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일단은 매도로 해서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드럼캐 시즌3 공연 티켓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 정보는 아래 하단과 같고요. 일단 문자나 전화를 주실 때 공연을 일단 언급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못해드렸던 종목 바로 이어서 일단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SNC에요. 4,800원에 8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일단 4,800원대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4,800원 정도라면 일단 약간 좀 물려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약 한 5% 가까이 좀 물려 계신 부분들인데 일단 이 동국 SNC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정배열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 때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들과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윗꼬리가 달려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권에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4,800원 정도면 일단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4,800원대 이상권역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4,400원 정도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80%면 너무 과도한 비중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봤다라면 일단 매수가 부근 위로 올라서는 순간부터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GS예요. 57,7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일단 비중을 말씀을 좀 안 하셨습니다. 자, 일단 보죠. 자, G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인데요. 일단은 지주사 최근에 탄력이 그렇게 크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단기 반등권역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57,000원짜리, 57,500원짜리 때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저항대 자리대로 좀 진입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21선과 61선 위치가 좀 보이시죠? 이 자리대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6만원대를 한번 구경을 할 겁니다. 즉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보셨다면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241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은 좀 다소 소요가 될 수 있다. 즉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예요. 22,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전날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보시면 과거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어요. 27,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과 고점을 낮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좀 길게 받느냐 이 부분들을 따져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캠토닉스 같은 경우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의 화두로 이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2,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 상황인데 손실권역이 약 9%에서 8% 정도 손실권역입니다. 비중을 적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241선이 우선적으로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봤다라면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예상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약 한 2만원대를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가권역입니다. 이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2만원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2만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5,000원 정도까지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스권역으로 일단 대응을 하자.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수급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일단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탄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애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코스닥 종목군들, 정말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매도를 치고 나서 거래소로 이동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상투만 들 것 같습니다. 꼬라지가. 일단은 소신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는 저 최근 형성돼 있던 저점 기준으로 하시고 일단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자. 좀 더 타이트하게 보게 된다면 중간 부분이죠. 23,000원 정도 단기 반등 구간으로 좀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모나리자 2,62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모나리자 한번 볼게요. 모나리자를 보게 된다면 보십시오. 뭐죠? 역별이죠? 역별이란 말이에요.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단 한 번도 올해 초를 기준으로 2월달 이후에 61선을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올라와도 61선 저항대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2,500원대에는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아마도 이 중국에 대한 산화 제한 정책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좀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5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대한전선입니다. 2,400원에 1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한전선을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도 상당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의 이 모습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대량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손바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2,800원대 정도 일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으니 일단 그 자리대까지는 좀 노려보자. 그러면 약 한 20%가 조금 모자라는 수익일 겁니다. 그 정도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100원대가 이탈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2,100원이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니만큼 일단 단기적으로 2,300원 이 자리대를 이탈하면 일단 숨고르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전화 상담을 안 하고요. 문자 상담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성도 ENG예요. 6,750원에 15%입니다. 자, 성도 ENG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괜찮은 주식이에요. 괜찮은 주식인데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량한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중국 쪽에 부동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도 일단 이 공공주택에 대한 확대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부상 가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성도 ENG 일단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6,750원에 약간의 좀 수익권역이신데요. 일단은 목표치를 이 상승하는 폭만큼 간다라고 좀 보게 된다면 약 한 8,000원대 초반권역까지는 좀 갈 수 있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8,000원대 초반, 8,000원에서 8,100원 정도를 좀 보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약 한 9,000원 정도 때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주고 좀 러프하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6,400원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 자리대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다시 6,000원 정도의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현대모비스예요. 27만 5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매도 시점을 물어보셨어요. 자, 27만원 정도면 약 한 10% 이상의 수익권역이십니다. 일단 종목은 상당히 잘 사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는 일단 주도 섹터로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상승 추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 추가적인 이 상승 시도를 좀 노려보자. 즉 31만원대 중후반권역이 일단은 추세의 상단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금일 3%의 강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조금 미흡한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일단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을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상당 부분 매수를 해줬었는데 일단 매도세는 외국인 쪽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 탄력이 다소 좀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31만원대 상단, 31만 5천원 정도가 일단은 추세 상단이니까 그 자리대까지 단기적인 목표치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다. 다음 종목은요, 일단은 써니전자입니다. 4,830원에 45%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써니전자가 테마주로 좀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마주, 일단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안철수 관련 테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신당 창당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4,830원이에요. 일단은 45%니까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세요. 일단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지금 자리대가 이 저항대를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점상한가 자리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마디의 목표치가 얼추 찼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레이딩으로 매수하셨던 점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인데요. 우전의 난단 9,010원에 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전의 난단 좀 볼까요? 우전의 난단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탄력을 좀 받지 못하라는 부분들, 대체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이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일단 우전의 난단도 IT 부품주로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를 꾸준하게 지금 지속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9,010원이면 약간의 손실권역이에요.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그 추세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일단 9,400원 그리고 만원 일단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일단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9,600원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해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11,8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상당히 저도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테슬라 모터스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점까지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저점까지 이 리스크 관리짜리 때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밀려내려고 있단 말이에요. 11,800원에 20%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한 15% 정도 손실권역인데요. 일단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만원이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추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손실권역이 좀 크지만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한 11,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즉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테슬라 모터스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주가가 많이 밀려내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원짜리 때를 리스크 관리짜리 때 좀 보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17,850원에 일단 5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KG 이니시스 한번 볼게요. 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 관련주입니다. 여전히 이 지금 KG 이니시스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왔었죠. 즉 24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21선에 대한 쌍봉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61선에 대한 쌍봉은 121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된다. 즉 박스권역으로 일단 회귀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 15,000원, 16,000원대에서부터 23,000원대까지의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자리대의 저항대 중심 가격은 약 한 19,000원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7,850원에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5일선 자리대죠. 지금 17,2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9,000원대는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일단 취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29,2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그나마 지수방어 섹터형으로 일단 유틸리티 섹터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세 인상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29,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의 좀 수익권역입니다. 약간의 좀 수익권역인데 아마도 이 전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000원, 35,000원짜리 대를 한 번쯤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기세가 인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되겠죠.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결국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목표가를 31,000원, 32,000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9,200원이면 약간의 좀 수익권역이시니까 일단 61선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즉 61선 기준이 약 29,300원 정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요 자리대를 위협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1,000원, 32,000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은 대하티아입니다. 1,5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30%인데 매도 가격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대하티아이를 낙폭과대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 단기 낙폭 과대입니다. 1,5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즉 1,500원짜리대가 이탈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다라는 얘기들, 일단은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종목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한 1,600원대 정도 오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로 좀 갈아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손실권역은 아니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 자리대에 올라오게 되면 일단 종목 추적에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차이나 그레이트입니다. 1,840원에 30%예요. 자, 3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차이나 그레이트 한번 볼게요. 지금 중국 관련 섹터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져 놓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큰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두 마디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를 태웠어요, 지금 현재. 추세를 태워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61선이 다시 한번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안 됩니다. 즉, 1,700원, 1,720원짜리 때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1,840원대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10월 달에 아마도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0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중국 관련주들 일단 3중전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 유입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개인들만 혼자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1,900원대 자리대가 넘어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만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1,900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2,100원대죠.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추가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900원을 넘어가는 자리대에서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이 1,900원 언저리가 왔는데 거래량 증가가 없다라면 그 자리대에서는 한번 때려주고 일단 다시 받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과 다른 종목군들 매매를 하든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을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 상담을 좀 오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정배열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잔소리는요. 종목 접근은 정배열 종목으로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배열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저항대를 좀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근데 정배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빠지는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단독으로 좀 강연회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1월 23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5호선 여의도역이나 9호선 색강역 근처에서 하는데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1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무료고요. 연말장 주도주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에도 상당히 강연회 때에도 좋은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저의 노하우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거나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 꼭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